코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막상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게 아주 어려운 코드는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어, 주석들과 뭐 프린트문들과 뭐 그런 것들 뿐이고요. 자, 첫 번째 줄은 패키지 선언문. 패키지 선언문은 우리가 만드는 자바 파일이 혹은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이 어느 폴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임포트 문장들은 우리 메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들을 얘기를 해줍니다. 랜덤이라고 하는 난수를 만들어주는 도구를 사용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스캐너라고 하는 입력받을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바 프로그램은 클래스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되는 곳은 메인 메서드입니다. 메인 메서드가 시작하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 메인 메서드가 끝나게 되면, 여기가 끝나는 위치죠. 끝나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네. 자, 우리는요, 제일 처음에 스캐너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이거를 선언한 이유는 입력을 받기 위해서, 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워닝이 있네요. 노란색 밑줄은 그 에러는 아니에요. 에러는 아니니까 반드시 수정을 하진 않아도 되지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어떤 비정상적인 동작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쳐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뭐냐면 스캐너라고 하는 어떤 도구, 리소스를 만들었는데 무엇을 하지 않았다? 클로즈를 하지 않았다. 스캐너는 만든 다음에는 스캐너 사용이 끝났을 때는 닫아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그 워닝이에요. 그 경고 문구고요. 자, 이 스캐너는 어디서 사용되고 있냐면 UI를 보여주고요. 여기에서 스캐너가 사용이 됐어요. 입력받겠다라고 스캐너가 사용이 됐고 이제 더 이상 스캐너를 사용할 일은 없어요. 그죠? 스캐너가 더 이상 사용될 일은 없으니까 scanner.close를 이 정도 위치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아마 워닝도 사라지죠. 이제 워닝도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무엇을 한 거냐면 스캐너 객체를 이용해서 정수를 입력받고요. 그 입력받은 정수를 user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변수 이름을 user라고 만든 이유는 이게 사용자가 선택한 게 무엇이냐, 1, 2, 3 숫자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느냐 라는 거를 저장하기 위해서 user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수 이름만 보면 사용자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변수 이름을 만드실 때 뭐 int a 이렇게 만드셔도 좋고요. int x 이렇게 만드셔도 좋지만 뭐 int a, int b 이렇게 만드시는 것보다는 int user, int 뭐 컴퓨터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게 조금 더 그 변수 이름만 보고서도 얘가 이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기가 쉽겠죠. 네.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변수 이름을 조금 이렇게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 어떤 단어가 좋을까? 혹시 우리말로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영어로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뭐 그러면 한영사전 같은 것도 찾아보면서 그 원하시는 단어를 이용해서 변수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거나 프로그램을 읽으면서 코드를 읽어보면서 코드를 해석하기가 쉬워집니다. 변수 이름을 잘만 만드시면. 네, 자, 뭐 그런 내용이고요. 또 약간 엮일러 샜네요. 자, 그 다음에는 컴퓨터예요. 컴퓨터에서는 난수를 이용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랜덤이라고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랜덤이라고 변수를 만들었고요.
랜덤이라고 하는 도구를 생성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수를 이용해서 1, 2, 3 중에 숫자 하나를 int 타입의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죠. 변수 이름은 컴퓨터라고 했습니다. 변수 이름만 보면 얘가 컴퓨터구나. 얘가 유저고 얘가 컴퓨터구나. 알 수 있게 이렇게 변수 이름을 만들었고요. 여기서는 유저와 컴퓨터의 어떤 숫자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를 숫자로 출력을 한 거예요. 숫자로. 유저는 int고 컴퓨터도 int죠. 그래서 숫자로 출력한 부분이 이 부분. 이렇게 출력되는 부분이고요. 숫자로 3과 1이라고 출력을 하면 조금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3이 뭔지 1이 뭔지. 물론 위쪽에 있는 UI를 보면 3은 보구나 1은 가위구나 뭐 이런 내용을 알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파악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좋겠죠. 우리는 텍스트로만 알려주는 거지만 이런 숫자를 이용해서 뭐 이미지를 선택해서 이미지를 화면에 보여줄 수도 있겠죠. 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로직이 바로 스위치 케이스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스트링이라고 선언을 했지만 만약에 숫자 1, 2, 3을 가지고서 이미지를 선택하겠다. 그러면 여기 데이터 타입이 이미지 뭐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더 많은 프로그램 지식들을 공부해 나가다 보면 그런 코드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로직은 지금 하고 계시는 로직과 같아요. 문자열로 바꿀 것이냐 이미지로 바꿀 것이냐 그것만 달라지는 거지 전체적인 로직은 같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로직을 보시면 별다른 거 아니죠. 유저 이 유저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된 숫자 int를 보고서 그 int가 1인지 2인지 3인지에 따라서 유저 초이스라고 하는 문자열 변수의 값을 가위나 바위나 보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네. 1, 2, 3이라고 하는 1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위로 바꿔주고 문자열로 바꿔주고 2라고 하는 숫자를 바위라고 하는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코드를 만든 거고요. 아래쪽도 똑같습니다. 변수 이름만 다를 뿐이고요. 네, 컴퓨터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의 경우에 따라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가 1인 경우에는 문자열 변수를 가위라고 바꿔주신 거고요. 2인 경우에는 바위라고 문자열을 바꿔주신 거고 3인 경우에는 보호라고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출력해보면 이렇게 사용자와 컴퓨터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가위바위보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화면에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누가 이겼는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는지를 판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를 사용자, 유저, 여기를 컴퓨터 이렇게 해볼게요. 사용자가 내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3가지. 컴퓨터가 내는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그쵸? 1, 2, 3 중에 한 가지가 있겠죠. 1이 가위, 2는 바위, 3은 보.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1이나 2나 3 중에 하나가 있는 거죠. 이 이외에 다른 숫자는 우리가 없다라고 칠게요. 나중에 에러 처리하는 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이면 가위고요. 마찬가지. 2면 바위. 3이면 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9가지 경우죠. 9가지의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비기는 경우. 여기도 비기는 경우. 여기도 비기는 경우. 그죠? 가위, 바위면 누가 이기죠? 바위가 이기죠. 바위.
누가 이겼어요? 컴퓨터가 이겼어요. 가위 보면 가위가 이기죠. 누가 이겼어요? 유저가 이겼어요. 그죠? 이긴 사람을 표시를 한 겁니다. 바위 가위면 누가 이겨요? 바위가 이기는 거죠. 그럼 유저가 이겼어요. 유저. 가위 보면 보가 이기죠. 컴퓨터가 이겨요. 그리고 보 가위면 가위가 이기죠. 이거 컴퓨터가 이기는 거고, 보 바위면 보가 이기는 거죠. 이거 유저가 이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9가지 기능. 요거를 코드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9가지 경우에 대해서 다 만들 수 있도록. 자, 제일 쉬운 방법은요. 제일 쉬운 방법은 모든 거를 진짜 무식하게 다 쫙 하는 거예요. 좀 무식하게는 아니지만. 자, 9가지의 경우를 다 만드시는 거예요. 자, 유저는 숫자잖아요. 숫자. 비교하는 거예요. 유저가 1인 경우. 자, 유저가 1인 경우 컴퓨터는 1, 2, 3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유저가 1인 경우에는 컴퓨터는 1, 2, 3. 유저가 1이고 컴퓨터가 1인 경우가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경우. 그럼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부분. 그죠? 경우 한 가지 경우 끝났죠. else, if. 근데 아직 유저가 1인 경우에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어요. 유저가 1이면서 컴퓨터가 얼마인 경우? 2인 경우도 있겠죠. 뼈대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뼈대를. 이렇게. 자, 두 번째 경우는 일단 여기는 나중에 채워놓고요.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뭐 비겼는지,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채워놓고 뼈대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뼈대를. 괄호 짝이 딱딱딱딱 맞도록. 여기는 메인 메소드 끝나는 곳이에요. 자, 이거는 어디예요? 유저 1, 컴퓨터 2 하면 어디를 한 거죠? 여기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또 뭐 있어요? else, if. 유저가 1일 때, 유저가 1일 때, 그리고 컴퓨터가 3일 때.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건 어디까지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세 가지 경우가 끝났죠.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그럼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 이제 유저가 2인 경우, 유저가 2인 경우, 컴퓨터가 1인 경우, 조금만 더 해볼까요? else, if, 유저가 2인 경우에 다시 컴퓨터는 어떤 경우죠? 1인 경우. 그렇죠? 자, 반복이 되겠죠. 여기 유저가 2라고 하는 것만 바뀌고요. 컴퓨터는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그죠? 그렇게 또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else, 유저가 2일 때, 그리고 컴퓨터가 2일 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또요. 한 가지 경우가 더 남았죠. else if. 유저가 여전히 2일 때, 그리고 컴퓨터가 3일 때. 이렇게 하면 몇 개의 뼈대를 만들었어요? 6개의 경우의 수. 6개의 뼈대를 만들었어요. 그쵸? 세 가지가 더 남았네요. 여기. 유저가 3인 경우,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1일 때, 컴퓨터가 2일 때, 컴퓨터가 3일 때. 이런 식으로 else if, else if, else if 하면서 몇 가지 경우? 9가지 경우를 다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안쪽에서 출력해 주시면 돼요. 뭐 여기서는 비겼음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죠. 뭐 여기서는 이거는 아까 컴퓨터가 이겼죠.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채워주시면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렇게 9가지, 제가 지금 다 작성을 하진 않았지만 밑에 3개를 남겨두긴 했어요. 3개를 남겨두긴 했지만 이렇게 9가지 다 만드신 분 계시죠? 이렇게 만드신 분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자, 보니까 패턴이요.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이걸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네. 네. 패턴이 유저가 1인 경우에 컴퓨터가 1, 2, 3. 유저가 2인 경우에 컴퓨터가 1, 2, 3. 여긴 없지만 유저가 3인 경우에 컴퓨터가 1, 2, 3.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중첩 if, else 구문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else if, else if, else if 쭉 나열할 수도 있지만 코드를 약간 구조적으로 성능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능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지금 만드는 코드가 나쁜 코드고 앞으로 만들 코드가 더 좋은 코드다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성능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약간 구조적으로 좀 바꿀 수가 있다.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달리 해볼 수가 있냐면 다 지울게요. 뭐 코드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싹 지워버리고요.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죠. 유저 입장에서는 내가 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어요. 가위바위보 3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1, 2, 3, 가위바위보 셋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뼈대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유저가 2를 낸 경우 else if 유저가 2를 낸 경우 else if 유저가 3을 낸 경우 우리는 요 3가지만 다룰 거예요. 그렇죠? 유저가 가위를 낸 경우 주석으로 얘기를 하면 유저가 무엇을 낸 경우? 가위를 낸 경우. 이거는 유저가 무엇을 낸 경우? 유저가 가위를 낸 경우. 이거는 유저가 무엇을 낸 경우? 유저가 보를 낸 경우. 이해되시죠? 이 3가지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가정했으니까. 맞습니까? 가위바위보 중에 무조건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외에 다른 건 없다. 다른 숫자는 없다라고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더 없죠. 그렇죠? 유저가 가위를 낸 경우, 유저가 바위를 낸 경우, 유저가 볼을 낸 경우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로 가는 거예요. 유저가 가위를 낸 경우에 컴퓨터의 경우는 가위를 내는 경우, 바위를 내는 경우, 볼을 내는 경우 3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어디에도 똑같아요. 유저가 바위를 낸 경우에도 컴퓨터는 가위를 낸 경우, 바위를 낸 경우, 볼을 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 안쪽에 이제 이 안쪽 코드가 if 블록 안쪽의 코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if 컴퓨터가 선택한 게 가위인 경우 else if 컴퓨터가 선택한 게 바위인 경우 else 그렇지 않아요. 요 3가지 아니에요. 유저가 가위를 낸 경우에 컴퓨터는 가위거나 바위거나 보 말고는 없잖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컴퓨터가 가위를 낸 거고, 여기서는 컴퓨터가 가위를 낸 거고, 가위도 아니고 바위도 아니라는 얘기는 컴퓨터가 무엇을 냈다는 얘기일까요? 보를 냈다는 얘기일 거예요. 맞아요? 맞죠? 자, 이 세 가지 경우가 몇 가지만 선택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할게요. 이 세 가지 경우가 유저가 바위를 냈을 때에도 똑같고요. 유저가 볼을 냈을 때에도 똑같죠. 맞나요? 붙여넣기 하면 되죠. 이 안쪽에, 요 블록 안쪽에 컨트롤 V 붙여넣기. 들여쓰기, 요런 거 이렇게 들여쓰기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 블록 안쪽에서 컨트롤 V.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여쓰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9가지 경우가 다 된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유저가 가위를 냈을 때 컴퓨터가 가위이거나 바위이거나 보. 이제 안쪽에 채우는 거는 남아있어요. 이 안쪽 블록들을 채우는 건 남아있고, 유저가 바위를 냈을 때 컴퓨터가 가위거나 바위거나 보. 마지막으로 유저가 볼을 냈을 때 컴퓨터는 가위이거나 바위이거나 보. 그럼 9가지가 다 됐죠. 요렇게 뼈대를 만들어도 되겠다. 중첩 if else 구문을 이용해서 if 안에 또 if 블록, else 안에 if 블록, else if 안에 if 블록, 이런 것들을 넣어서 9가지의 뼈대를 먼저 만들어 놓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해서 뼈대를 만들었는지. 네.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결과 출력이죠. 결과 출력. 이겼나? 졌나? 그러니까 뭐 누가 이겼나? 비겼나?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출력물의 형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저 입장에서 할까요? 유저 입장에서 이겼다, 졌다, 비겼다. 뭐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가위 비긴 거잖아요. 타이가 비겼다는 뜻입니다. 바위가 이긴 거죠. 바위가 이긴 거죠. 컴퓨터가 이긴 거죠. 그러면 유저 입장에선 진 거죠. You lose 그러네. 맞나? 그 다음에 가위가 이긴 거잖아요. 유저 가위 컴퓨터 유저가 이긴 거잖아요. You win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제 이거를 밑에도 경우를 보면서 이 프린트 분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바위와 가위니까 바위가 이기는 거죠. 바위가 이기는 거 맞죠? 맞나요? 맞죠? 유저가 이기는 거예요. You win 가지고 오면 돼요. You win 가지고 오면 되고, 바위니까 비기는 경우죠. 타이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바위 보가 이기는 거니까 졌습니다 하면 되겠죠. 졌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가 보를 낸 경우에 가위가 이긴 거죠. 컴퓨터가 그러니까 진 거네요. 네. 진 거니까 lose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보와 보가 이기는 거죠. 보가 이기는 거니까 win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win. 보와 보는 비기는 거죠. 보와 보는 비기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하면 모든 로직이 다 끝났습니다. 약간 좀 뭐랄까
이게 제가 일본 말을 쓰기는 싫은데 노가다를 하는 것 같죠. 네, 맞아요. 사실 프로그래밍이요.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막 거창한 일을 하는 것 같죠. 인공지능 만든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죠. 이런 식의 노가다를 해야 돼요. 경우의 수 다 생각하고 경우의 수를 코드로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이제 결과들이 제대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실행하시고 보를 선택을 해볼게요. 보를 선택해서 자 이렇게 하니까 보와 바위 제가 이긴 거네요. 그죠? You win. 맞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시 다른 경우도 나올 수 있나를 봐야 되니까 보 비겼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또 보를 한번 해볼게요. 보 바위 아까 나왔었던 결과네요. 이것도 아까 나왔던 결과고 이것도 보 가위가 잘 안 나오는군요. 하다 보면 나오겠죠? 보 바위. 정말 가위를 안 내는군요. 컴퓨터는. 컴퓨터가 일을 잘 안 내네요. 이럴 수도 있긴 있군요. 드디어 가위가 한번 나왔네요. 보와 가위 이렇게 하니까 가위가 이기니까 제가 진 거죠. lose.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경우가 다 잘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되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아마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도. 야구 게임이라고 하시면 숫자 3개를 감추고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숫자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원 스트라이크 아니면 원볼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게임 말씀하시는 거죠. 만들 수 있겠죠.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개인 프로젝트 같은 걸로 그런 거 하시면 좋겠죠. 제가 저희 일정 말씀드렸었죠. 자바 프로그래밍과 그 다음에 SQL까지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을 가지고서 개인적으로 개인 프로젝트 하는 자유 주제를 가지고서 개인 프로젝트 하시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웹 개발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 3번 할 거예요. 개인 프로젝트 간단하게 한 일주일 정도. 네.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 2번. 이 팀 프로젝트 2번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팀 프로젝트는 웹 서비스 개발. 두 번째 팀 프로젝트는 머신러닝 파이썬 프로젝트. 이렇게 2개를 팀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첫날 말씀드렸죠. 네. 뼈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경우의 수, 지금 여기 옆에 제가 오른쪽에 9가지의 경우의 수에 대한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요 코드로 만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유저 입장에서 가위냐 바위냐 보냐 이거를 먼저 뼈대를 만든 거죠. 유저가 가위냐 else if 바위냐 else if 보냐 이렇게 뼈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뼈대 안에서 컴퓨터는 가위를 낼 수도 있고 바위를 낼 수도 있고 보를 낼 수도 있고 유저가 가위를 냈을 때 컴퓨터가 가위를 낼 수도 있고 바위를 낼 수도 있고 보를 낼 수도 있고 근데 이 과정이 유저가 바위를 냈을 때도 그 과정이 똑같고요. 그렇죠? 유저가 보를 냈을 때도 그 과정이 똑같죠. 그래서 요 안쪽 코드를 if, else if, else라고 하는 이 코드를 어떻게 했어요? 뼈대 안에 그대로 또 넣은 거죠. 제가.
유저가 바위를 냈을 때에도 이렇게. 그 다음에 유저가 보를 냈을 때에도 컴퓨터는 가위바위보.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뼈대를 제가 먼저 만들었죠. 프로그램의 구조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블럭 안쪽에서 그 해야 될 일들 출력을 해야 되면 출력문만 넣으면 되는 거고요. 출력문 이외에 뭐 다른 일들을 해야 된다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는 if와 else if를 9개를 써서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첩 if문인데 이 중첩 if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유저가 1이고 and 논리연산 and 컴퓨터가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만들고요. 유저가 1이고 and 컴퓨터가 2다 라고 하는 else if. 네. 이렇게 해서 if, else if, else if, else if 이렇게 9개 그 경우를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첩이. 논리연산자를 써서 elif 9개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논리연산자 and와 같은 논리연산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첩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셨었고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셨었고 또 다른 방법 좀 알려드릴까요? 또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주석으로 만들어 버릴게요. 전체를 주석으로 만드실 때는 편리한 방법은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부터 사용을 하지 않을 거다. 주석의 시작이다. 대신에 요거는 코드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를 막아버릴 것이냐. 여기까지 막을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전에 작성했었던 코드가 전부 다 지워지는 겁니다. 여기 if에서부터 여기가 주석의 시작이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전부 다 주석이 되는 거예요. 네. 위쪽에서 제가 if else를 만들었던 거는요. if else를 만들었던 거는 9개의 경우의 수로 나눈 거예요. 9개의 경우의 수로 나눈 건데 이 경우의 수를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가 있냐면 일단 비긴 경우는 따로 빼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저가 1번을 냈든 2번을 냈든 3번을 냈든 비긴 경우라고 하는 것은 유저에 저장된 정수와 컴퓨터에 저장된 정수가 숫자가 같은 경우 바로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그죠? 대각선 여기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숫자가 어떤 1인지 2인지 3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위인지 바위인지 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숫자다. 같은 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먼저 경우를 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로직이 뭐냐면 이거예요. 유저의 저장된 값과 컴퓨터에 저장된 값이 같으면 이게 비기는 경우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코드 하나가. 맞습니까? 유저가 1이고 컴퓨터가 1인 경우 유저가 2이고 컴퓨터가 2인 경우 유저가 3이고 컴퓨터가 3인 경우 이렇게 비기는 경우 세 가지를 먼저 if로 경우를 잡아내고요. 비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서는 이제 또 똑같아져요. 비기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유저가 1번을 낸 경우가 있을 거고요. 비기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유저가 2번을 낸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비기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유저가 3번을 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는 타이라고 먼저 써놓을게요. 타이라고. 더 복잡해진 것 같죠? 아까는 if, else if까지밖에 없었는데 아까는 이렇게 3개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더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안쪽에 있는 중첩 루프가 작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유저가 1번을 낸 경우에는 컴퓨터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1번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if문에서 유저와 유저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1번, 1번이든 2번, 2번이든 첫 번째 if문에서 다 처리가 돼요. 즉 유저가 가위를 냈을 때 else에 와서 유저가 가위를 냈을 때에는 이제 컴퓨터의 경우의 수는 뭐밖에 없어요. 컴퓨터의 경우의 수는 2번과 3번밖에 없어요. 1번은 여기에서 처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컴퓨터가 2번이거나 아니거나 이렇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유저가 가위일 때 컴퓨터는 똑같이 가위를 낼 수는 없고요. 2번은 바위이거나 컴퓨터가 보인 경우. 두 가지 경우 말고 더 있어요. 두 가지 경우 말고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비기는 경우가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else, 비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저가 가위를 냈을 때에는 컴퓨터는 바위를 내거나 볼을 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안쪽을 채워주는 건 나중에 할게요. 뼈대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왜 여기가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는 뭐냐면 유저가 바위를 낸 경우예요. 근데 else란 얘기는 비기지 않았으면서 비긴 경우는 여기 있으니까 비기지 않았으면서 유저가 바위를 낸 경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비기지 않았으면서 유저가 바위를 낸 경우는 컴퓨터는 1번이거나 3번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if 컴퓨터가 1번이거나 else 그렇지 않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단 말이에요. 컴퓨터가 1번이니까 가위이거나 컴퓨터가 바위일 수는 없어요. 비긴 경우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보이거나.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else 비기지 않은 경우에 유저가 볼을 냈다면 그러면 컴퓨터는요 가위이거나 바위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위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컴퓨터가 가위를 냈거나 컴퓨터가 바위를 냈거나 이 두 가지 말고 더 있을까요? 두 가지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면 9가지가 아니라 7개로 나눈 거예요, 지금.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여기 5가지, 6가지,
그 다음에 비기는 경우 해서 7가지. 9개의 경우를 7개의 경우로 우리가 조금 더 나눈 거죠. 줄인 거죠, 경우를 줄인 겁니다. 그래서 성능에 큰 차이는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위쪽에서 만든 것과 아래쪽에 만든 것이 성능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넣어주시기만 하면. 가위, 바위가 이긴 거죠. 졌네요. 그죠? 루즈를 하면 되네요. 루즈. 루즈 아니면 뭐겠어요? 루즈 아니면 윈이에요. 그죠? 네. 비기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비기지 않은 경우에는 졌거나 이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냐면 바위, 가위, 바위가 이기죠. 맞죠? 바위가 이기니까 이긴 경우예요. 이긴 경우가 있다면 나머지 하나는 지는 거예요. 바위 보니까 졌죠. 맞습니까? 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비긴 경우가 제외가 됐기 때문에 비긴 경우가 제외가 됐으면 보, 가위 이건 진 거죠. 졌거나 또는 이겼거나 둘 중 하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랑 비교해 보시면요. 사용자가 가위를 냈을 때 비긴 경우, 진 경우, 이긴 경우 3가지. 사용자가 바위를 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긴 경우, 비긴 경우, 진 경우 3가지. 사용자가 보를 낸 경우에 진 경우, 이긴 경우, 비긴 경우 3가지. 이렇게 한 거라면 지금은요. 비긴 경우를 먼저 비긴 경우를 먼저 코드로 만들어 두고요. else, 비긴 경우를 제외하면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가위를 냈을 때도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고요. 바위를 냈을 때도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고요. 보를 냈을 때도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비긴 경우가 다 제거가 된 경우니까 이렇게 만드셔도 되겠다. 같은 결과를 줄 겁니다. 같은 결과. 이거는 한 2번 정도만 테스트를 할게요. 2번 정도만 제가 가위를 내볼게요. 가위, 보, 가위가 이겼죠. 윈이고요. 바위 한번 내볼게요. 바위, 가위. 이것도 바위가 이겼죠. 윈. 아마 계속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 경우가 다 맞는지. 네,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니요. 코드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은 코드다. 저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실행하는 성능이 똑같다면 실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사용하는 메모리라든가 이런 게 똑같다면 보기 좋은 코드가 좋은 코드예요. 이해하기 좋은 코드가 좋은 코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는 목적은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저도 요거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네 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요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한 5분, 10분 정도만 더 하고요.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요거는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 코드도 똑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도 주석으로 만들게요. 네, 여기서부터 주석을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주석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번에는 코드를요. 정말 최대한 줄여볼 거예요. 지금 코드가 정말 좋은 코드다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줄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무엇을 생각을 해볼 거냐 하면요. 유저 빼기 컴퓨터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유저에 저장된 거는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고 있고요. 컴퓨터도 1, 2,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장하고 있어요. 유저 빼기 컴퓨터라는 얘기는 1 빼기 1. 그럼 여기는 0. 1 빼기 2, 마이너스 1. 1 빼기 3, 여기는 마이너스 2예요. 그죠? 그 다음에 2 빼기 1, 그럼 여기 1이죠. 2 빼기 2, 0이에요. 2 빼기 3,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빼기 1, 3 빼기 1은 2예요. 3 빼기 2, 1이죠. 3 빼기 3, 0이에요. 자, 뭔가 규칙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일 것 같기도 해요.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우선 변수 하나, 임시로 변수 하나 만들게요. diff. 유저 빼기 컴퓨터. 이 diff라고 하는 변수는요. 지금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0, 마이너스 1 이게 계산된 값이에요. 이게 계산된 값이에요. 만약에 자 비기는 경우는 쉬워요. diff가 얼마이냐? 비기는 경우는 얼마예요? 비기는 경우는 유저 빼기 컴퓨터의 결과가 0인 경우. 맞아요. 이 경우는 비기는 경우예요. 비기는 경우. 자, 비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저가 이기는 경우를 우리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가 유저가 이기는 경우 표시해 볼게요. 유저가 이기는 경우, 유저가 이기는 경우, 유저가 이기는 경우. 자, 유저가 이겼을 때 숫자는 유저 빼기 컴퓨터를 계산한 값은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맞아요? 1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무슨 얘기냐면 diff가 1이거나 또는 자 and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또는이에요. 또는 diff가 마이너스 2이면 이 경우는 누가 이기는 경우? 유저가 승리하는 경우.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유저 빼기 컴퓨터를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1이거나 자, 이건 요 색깔로 할까요? 네.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2인 경우. 그렇죠? 제가 else라고만 했지만 이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diff가 2이거나 또는 diff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기는 경우? 컴퓨터가 이기는 경우. 맞습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도 있어요. 세 개로.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쓰시면 되는 거냐면 파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겼으니까 you win 하고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긴 졌으니까 you lose라고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신 분 계시죠? 제가 봤어요. 숙제를 제출하신 분 중에서 요렇게 하신 분 제가 봤어요.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도 요거랑 비슷하게. 코드 이해되십니까? 일단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보면은요. 테스트를
네, 가위. 자, 가위랑 보예요. 누가 이기죠? 가위가 이기죠. You win. 맞는 것 같고요. 가위. 바위랑 가위예요. 바위가 이겼죠. You win. 맞고요. 네. 보. 보랑 바위예요. 보가 이겼죠. You win. 뭐 마침 제가 이기는 것만 하긴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요. 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지는 경우나 비기는 경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지는 경우 나왔네요. 가위, 바위, lose 이렇게 나오죠.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요렇게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요렇게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조금 전에 코드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은 코드냐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럼 이 코드가 굉장히 짧으니까 간단하게 끝났으니까 이 코드가 정말 좋은 코드냐 라고 생각해 보면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 왜 장단점이 있냐 하면 이 코드를 작성한 사람은요 나름대로 자기가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찾은 규칙을 가지고서 컴퓨터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런 규칙일 때는 비기는 거고 이런 규칙일 때는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규칙을 찾아서 그 규칙을 코딩을 한 거죠. 근데 이 규칙을 찾은 개발자가 아닌 제3의 개발자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게임 회사에 들어갔어요. 게임 회사에 입사를 해서 누군가 만들던 게임을 여러분들이 이어서 팀에 들어가서 기능을 수정하면서 기능을 더 추가하면서 혹은 기존에 있었던 버그들을 수정하면서 게임을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해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코드는 0이 왜 비기는 거지? 1이면 왜 이기는 거지?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주석이 없으면. 주석이 없거나 이런 경우의 수 9가지 만들었잖아요. 이 9가지 경우의 수를 만들어서 유저 빼기 컴퓨터를 1, 0, 뭐 2,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 보기 전까지는 이 코드가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동작하는 코드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코드가 줄어들면 이해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고 코드가 늘어나면 이해하기가 편해질 수가 있어요. 뭐 이 코드가 나쁜 코드란 얘기는 아니에요. 나쁜 코드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코드란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 코드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9가지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9가지의 경우를 if, else나 switch case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으신 거고 나는 7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서 7가지의 경우를 if, else나 switch case로 만들겠다라고 하셔도 되는 거고 지금처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서 if, else로 만들겠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그 코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바 코드로 만드시는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